오늘은 퇴직자는 자영업을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퇴직자들은 불안한 나머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를 말리는 이유 8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영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대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은 50대가 27.4%, 60대가 37.3%로 이를 합치면 전체 자영업자의 64.7%를 시니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규직 일자리 불안정으로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창업함으로써 2023년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17%가 증가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종에 대한 상품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공급 방식은 다양화되고 있어서 종래의 방식은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자영업의 생존율이 저조합니다. 5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은 40%, 폐업할 확률은 60%입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월 230만 원인데 자영업자의 75%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 최소임금은 약 206만 원인데 자영업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무소득인 자영업자로 신고한 사람은 94만 명으로 이는 자영업자의 67%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은 11%나 되고 고물가의 소비 부진으로 줄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 자영업자가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니어들끼리 출혈 경쟁을 하면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3년 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준비 없는 무대포 창업은 3년 이내에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의 창업은 시장조사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업계획서 작성은 1, 2개월, 세 번째 자금 확보는 1에서 6개월, 네 번째 법적 절차 및 등록은 1, 2개월, 다섯 번째 인프라 구축은 1개월에서 3개월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서 준비해도 성공적인 창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인건비 등 지출은 갈수록 상승하고 수입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전문성이나 경력과 그 수에 따라 산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즉 4대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 식대, 교통비 등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첫째,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거나 비숙련 아르바이트생을 고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갖추거나 다섯 번째, 포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POS 시스템이란 매장의 주문 처리 시스템과 관리자의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판매 시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 평가하는 종합적인 판매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 세 번째입니다. 대출받아 창업을 하면은 빚쟁이가 되어서 폐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필요한 창업 자금은 자영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며 보통 1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소요됩니다. 현재 대출 이자율은 보통 2%에서 7% 사이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나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대출의 상환 기간에 따라서 월 상환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3년에서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출금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등 상환 방식에 따라서 이자 부담액의 차이가 있으며 많은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 네 번째입니다. 최소한의 매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매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 자영업을 수행할 때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용, 다시 말하면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을 계산해서 이를 초과하는 매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량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 이익률을 고려해서 매출액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비용이 월 300만 원이고 목표 이익률이 20%라면 매출액은 최소한 약 36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영업종에 따라서 매출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음식점과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쟁업체와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매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창업을 위한 사업장과 시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대료는 업종이나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번화가나 주요 상업 지역은 임대료가 높고 주택가나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계약 조건 중 보증금, 임대기간, 인상률 등의 조건을 임대료에 반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퇴직금을 창업자금으로 투입을 하면 노후가 고달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업 초기에는 수익이 불안정할 수 있어서 퇴직금을 모두 투자할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잃게 되고 가정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창업 후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계의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쳐서 향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 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맞춤 경험이 없는 창업은 파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나 경쟁 분석이 부족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관리나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예기치 않은 재정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못해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맥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노동법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지 말라는 8가지 이유 중에 8번째입니다. 폐업과 대출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폐업하려면은 첫 번째, 임대차 계약 해지 비용, 두 번째, 재고 처분 비용, 세 번째, 직원의 퇴직금, 급여 등 인건비, 네 번째, 세금 정산, 다섯 번째, 자산 처분 비용, 여섯 번째, 법적 비용, 일곱 번째, 기타 공과금 등 기타 비용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상의 재반 비용을 합산할 경우에는 800만 원 이상의 폐업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프랜차이즈 아무나 하나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